아니 그리고 마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본인들만의 해석권을 가진 양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 작가님 같은 경우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책도 쓰신 분 아닙니까? 제가 노사모 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치 이동영 작가는 노무현과는 상극인 사람인 것처럼 방송에서 씹어대거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 정말 기도 안 차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사실 뭐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이제 뭐 노무현 퀴즈라고 했지만 네. 정청래 대표 뭐 미키루크 박시영 뭐 저 이거 다 노사모 옛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지역만 달랐을 뿐이지. 그러니까요. 뭐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유언을 우리가 받들고 지키고 그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한 개혁 가치가 검찰 개혁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가 더 있죠. 오로지 네. 검찰 개혁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정치 개혁도 이야기한 거고 시민 개혁도 이야기한 거고 뭐 그다음에 뭐 지방 분권도 얘기했고 많은 걸 얘기했는데 오로지 검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치입니까? 아니 지금 이야기한 보안 수사권 그게 뭐 우리가 그게 뭐 금과 옥조입니까? 민주당 진보 진영이 그거 안 지키 그 보안 수사권에 찬성 안 하면은 가치를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리고 오늘 김민석 총리가 본인 입으로 아예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일가를 한 거잖아요. 국회를 보냈잖아요. 네. 내일부터는 무슨 얘기할지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아 내일부터요? 네. 왜 빨리 안 했냐? 뭐 이렇게 하겠죠. 왜 빨리 안 했냐고 한다. 네. 야, 당대표 되려고 네. 저런다. 뭐 그렇게 하겠죠. 뭐. 정말로 그런 거 보면은 정말로 이제 너무나 이제 화가 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 이유는 지난 정당대회 경험이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박찬대 후보로 어쨌든 간에 이겼잖아요. 네. 그때 정청래가 박찬대를 상대로 승기를 잡았던 이유는 우리 작가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때 나를 찍었던 사람들이 날 또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큰 착각이죠. 그때는 왜 정청래가 이길 수밖에 없었냐. 일단 인지도가 어마무시했고 인지도. 네. 그다음에 두 사람 다 친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돼도 상관없다. 맞아요. 누가 돼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애쓸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갈렸죠. 친명과 친청으로 정확하게 갈렸잖아요. 이걸 그러면 지난번 찍었던 사람이 안 찍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인이 당대표 나갈 결심을 하고 오래전부터 결심했죠. 대선 때부터. 네. 그래서 호남만 쭉 돌았지 않습니까? 호남 민심 다 잡는다고. 호남이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으니까. 지금 호남 가서 한번 여론조사 해봐요.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 여론조사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호남이 정청래가 더 안 나와요. 어떻게 이긴답니까? 그러니까 1대1 당원하고 1대1 만들었죠. 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1대1이 맞아요. 아니, 맞아요. 네, 네. 맞는데 이것도 사실은 멋있으려면 1대1 만들어 놓고 난 출마 안 하는 게 멋있죠. 1대1 만들고 나도 출마? 이렇게 하면 그게 뭐야. 사람들 의심하기 딱 좋잖아요. 네가 나가려고 1대1 만들었고. 이렇게 룰을 만들었구나. 네. 근데 이제 1대1의 단점은 뭐냐면 민주당이 너무 호남의 당원이 너무 많아. 치우쳐졌어요. 그다음에 40, 50대가 너무 많아. 치우쳐졌어. 그 경상도하고 20, 30대, 특히 20대가 너무 없어. 맞아요. 네. 이걸 그냥 1대1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1대1로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정청래가 생각한 거하고 지금 역효과 반대로 온 거예요. 그 많은 호남에서 김민석을 지지한다니까? 그다음 송영길을 지지한다니까? 왜? 송영길 또 고향이 호남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송영길하고 김민석이 힘을 합친다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는 거지. 이 계산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은 지난 선거 같으면 정청래도 우리 유권자들이 친명이란 인식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친명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제 만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청래 대표가요? 네. 그러니까 자꾸 저는 악수를 두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반으로 갈라서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 씨 하는 얘기도 그러잖아요. 문재인 지지자가 이재명 지지자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이재명 지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과연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 더 나가서 뭐 DJ 지지까지 얘기하지 왜? 그러니까 중간항으로 계속 이제 그 노무현 퀴즈라는 정체성도 여러 차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그 표를 좀 가져가겠다 이런 정도의 계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실은 작가님한테는 여러 정치인들이 조언을 구하고 실제로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이제 후보로 나왔던 두 분 다 아마도 이제 조언을 구했을 것 같은데 정청래 전 대표도 후보일 때 뭐 이렇게 조언도 구하고 했던 거죠.
뭐 조언이라고까지는 그렇고 네. 본인이 나간다 뭐 도와달라 알았다 뭐 그 정도죠 뭐 박찬대 후보도 마찬가지고 다만 제가 당시 박찬대 후보 캠프 쪽에는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그렇게 선거 운동하면 안 된다. 진다. 아, 그런 선거 운동은 안 된다. 네. 네거티브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제가 그때 얘기했던 이제 제가 신조어를 잘 만들잖아요. 뭐 똥파리 하바리 하바리 유튜브랑 같이 가면 안 된다. 네. 그런 사람이랑 가서 네거티브 하는 걸 같이 하게 되면 역풍 맞는다. 뭐 그런 얘기도 했죠. 그다음에 그때도 명확하게 게시판이 나눠져 있었어요. 어떤 게시판은 누구 지지하고 맞아, 그랬어요. 어떤 예. 게시판 누구죠. 그래서 좀 한쪽 나를 지지하는 게시판만 가지 말고 다른 쪽도 돌아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했죠. 근데 혹시 그 방송 정청래 전 대표 당시에 방송에 출연을 했으니까 네. 방송이나 대화 도중에 당시가 자녀 임기하는 당 대표였으니까 이번처럼 연임을 하겠다는 의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당시에 정 전 대표의 생각은 좀 어땠는지 아니요, 궁금합니다. 그냥 예. 자기한테 주어진 선택지가 여러 개다. 서울시장 그리고 다음에 2년짜리 당 대표. 이번에 1년짜리 당대표. 이 세 개 중에 나한테 가장 손해되는 1년짜리 당대표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사실은 우리 작가님이 들으실 때는 연임 도전 의사는 아니 없는 1년짜리 것으로. 당대표인데 무슨 연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자기한테 제일 손해보는 걸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제 방송에서 네. 그 말을 상기하면서 본인이 그 말을 왜 꺼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나한테 제일 손해보는 걸 택해라. 지금 그러면 정청래한테 가장 손해보는 게 뭐냐?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했던 말을 한번 곱씹어 말하는 얘기죠. 아니 반수하고 이 이야기를 대통령하고 면담할 때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저는 1년짜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열심히 하십시오 했다는 거거든. 그럼 대통령도 지금 얼마나 그러면 배신감 느끼겠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만약 공언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러 후보들이 이제 그 세 명이 서 있는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의 국정운영 지난 1년을 극찬을 했고요. 송영길 그 의원을 상대로는 관저에 불러고 좀 만찬도 했는데 이런 행위들은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정청래 대표가 그 전에는 대통령이 인기 얻을 만한 어떤 정책 활동, 국정 활동을 하면 뭐 본인은 오비락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찬물 뿌리는 경우가 4-5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청와대는 그렇게 표면적으로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아, 근데 크게 이제 화를 냈던 거는 내 사진, 그러니까 자기 사진 쓰지 말라고 한 거. 그건 컸죠 아주. 예. 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고 음. 선거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인기 있는 대통령 써야지. 후보들한테 대통령 인기 없잖아요. 후보들한테 쓰라도 안 써요. 근데 그걸 당에서 막았어. 그래서 근데 그걸 또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에서 사실 오다 왔다 이렇게 거짓말했어. 그때 한번 크게 화냈고 그 다음에 또 한 게 또 뭐 화냈던 적이 있는데 합당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본인은. 당연히요. 예. 당연하고 그래서 뭐 나랑 맞는 사람이랑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 막바지에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선거 막바지에 부산도 질 수 있고 서울도 지는 여론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그때 아마 청와대는 이 내부 분열이 심해서 우리끼리 분열이 심해서 이렇게 여론조사가 안 좋게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불식시키려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 안 한다고 미리 선제적으로 선언하면 왜냐면 그때부터 그 선거 때부터 싸웠어요. 다음 김민석, 정청래 이러면 이제 반 갈라져 가지고 그때부터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연임을 안 하겠다 선언해주면 아마 지방선거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네. 결국 그거 안 됐잖아요. 안 됐죠. 네. 아니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조승래 사무총장 한 얘기가 다르게 들리는데 그것도 역시 김어준 방송 나가서도 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그 김민석의 그런 당권 도전 선언이 선거 복판에 나와서 이것이 실제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를 사후적으로 했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약간 이게 뭔가 대응적 성격의 요소로 들리는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아니 지난주 그 기사도 몇 개 났어요. 그 청와대에서 정무실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의사를 전달했다. 근데 안 듣더라. 뭐 기사도 나왔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군요. 네. 그럼 결국은 뭐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면은 연임하면은 앞으로는 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세대결로 가게 되면은 그 김민석과 송영길이 이제 단일화하는 구조 내에서는 정청래가 이길 재간이 없다. 없어요.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신 자, 건데. 그게 자 우리는 송영길과 그 김민석이 단일화하는 것 불보듯 뻔하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단일화하느냐? 가장 결과가 좋을 때, 스펙타클하게. 그러니까 1대1 대1이니까 쭉 가다가 마지막에 투표 앞두고 할 건지, 쭉 가다가 어차피 50% 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결선에 가서 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분위기 띄워놓고 바로 할 건지, 이거는 뭐 정치 구단대 알아서 할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송영길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걸로 보이고 세간의 처음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가 메인 후보인 것처럼 다루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송영길 의원의 행보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거든요. 송영길 여긴가? 이 방송인가? 김종대 의원이 맞아요, 맞아요. 예. 송영길 의원의 원래 꿈은 외교부 장관이다. 그런 말 했죠. 네.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